2022 개정교육과정 2028학년도 대학 수학영역시험 예시문항 수학 영역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미적분 원 교과에서 단원별 어떤 문항들이 배점은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료는 평가원 또는 제 밴드에서 받아보시면 되고요. 자, 미적분 원 구교육과정에서는 수학 2에 해당됩니다. 함수 극한과 연속에서 이와 같이 세 문항인데 사실 4점짜리 문항 하나는 함수 극한과 미분을 합쳐서 푸는 문제인데 극한의 개념, 연속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 단원에 3점짜리, 4점짜리에서 네 문항이고 13점 배정되어 있습니다. 배정된 점수가 좀 크죠. 자, 적분 단원에 4점짜리 두 문항에서 모두 네 문항 14점, 제일 많은 점수가 배정되어 있어요. 보세요. 대수도 그렇고 이 미적분원도 그렇고 마지막 단원에 문항이 더 4점짜리 문항이 많고 그리고 배점 또한 높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원 11문항 37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단원별로 그럼 차례대로 문제를 살펴보면은 간단한 2점짜리예요. 읽으면 그냥 바로 답 나오죠. 실수 전체 연속이면 함수 값하고 극한값이 일치하면 됩니다. 이런 조건 만족하더라. F1이 얼마? F1 플러스 5가 2F1이기 때문에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 값은 극한값하고 같습니다. 바로 5라는 걸 찾아낼 수 있죠. 이렇게 기본적인 걸 이제 반드시 물어보겠다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예요. 어렵게 점핑해버렸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미적분보다도 함수의 극한에서 좀 머리 써야 되는 고배점의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 함께 볼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 f3 플러스 g 8의 값은 즉 fx를 찾아내라는 것이고 gx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두 곡선 fx와 gx는 모두 y, x 외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바로 다음까지 표시합니다. fx와 y, x가 만난 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났고 최고차의 개수는 1인 3차 함수였기 때문에 x-a, x-b, x-c라고 하죠. 서로 다른 점이기 때문에 이건 왜요? 당연히 이렇게 됐다면 이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편의상 a, b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c는 아직 모릅니다. gx도 마찬가지로 gx와 y, x의 교점도 a, b 같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x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갔을 때 x 세제곱으로 나눠서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건 뭐예요? 분모가 제로로 갔으니까 분자도 제로로 가야 되니까 x 세제곱이라는 인수가 분모에 있죠. 그럼 분자에도 x 세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옳지. 그러면 나 조건에 의해서 분자를 봤더니 요거 곱해서 x-a의 제곱, x-b의 제곱, x-c를 x 세제곱으로 나눈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세제곱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x라는 인수라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건 다른 거. 그러면 이것도 인수.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A든 B든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요건 나중에 표시할게요. 어느 쪽이 크고 작은지 모르니까는 A를 편의상 제로라고 놓읍시다. A를 편의상 제로로요. 그러면 제곱이 있었고요. 다른 것이니까 안 되겠고 C도 제로라고 놓읍시다. 그래. 자, 그러면 나는 X제곱 X-P가 되었습니다. 나는 X에다가 X-B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것의 값이 또 존재한대요. 그러면 fx 플러스 x도 식으로 나타내면 이놈 식에다가 이제 어떻게 2x를 더하면 되니까는 일단 x제곱 x 플러스 p에다가 플러스 2x가 되었고요. 그 다음 또 gx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식에다가
xx 마이너스 b에다가 식에다가 이 x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다시 나타냈더니요. x 공통인수 빠지고 x제곱 플러스 b x 공통으로 뺐어요. bx 플러스 2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bx 이것이 되고 여러분도 다시 나타내면 x 밖으로 빠져나오고 x 마이너스 b 플러스 2 이와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둘을 곱해서 x 세제곱으로 나눈 0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와 똑같은 식이겠네. 예, 그럼 x제곱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자 2028학년도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자주 등장하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한 4점짜리 문제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x제곱 없어졌고 여기는 2 때문에 x인수일 수 없습니다. 내가 x인수입니다. 따라서 뭘 알았습니까? b가 2가 될 수밖에 끝났습니다. b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fx 구해졌고 gx 또한 구해져서 끝났습니다. 따라서 fx는 그냥 이 식에다가 x제곱 x 플러스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 넘어가서 플러스 x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gx는 x에다가 x 마이너스 2 그리고 넘 플러스 OK 되었어요. 자, 이제 이 값을 구하는 건 여러분 몫으로 남겨놔도 되겠죠. F3의 값을 구하면 12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G8의 값을 구하면 56이 나와서 답은 68이라는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뭐였습니까? 다항 함수의 표현 방법입니다. 인수분해된 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분모가 0으로 갔어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분모 0으로 가는 인수가 분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C 값을 다 완성했고 fx와 gx 함수값만 올바르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최근 경향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인데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비중 있게 출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28번 문항인데 이 문항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미분단으로 분류해야 될까? 함수 극한과 연속으로 분류해야 될까? 예, 미분 없이 풀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단원의 고배적 4점짜리 문항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상수 K, A, K는 0보다 크대요. fx라는 함수를 보면 인수분해된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거 뭐예요? x가 1에 관하여 좌우 대칭입니다. fx라는 함수 그래프는요. fx라는 함수 그래프는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오는 4차 함수인데 제로일 때 x축과 만났고 1일 때 x축에서 접했고 2일 때 있고 이 두 값은 대칭으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fx다. gx는 fx라는 함수 그래프를 a만큼 평행 이동하였습니다.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a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는 어떻게 밑으로 갔으면 1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요. a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2 마이너스 a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hx라는 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평행 이동한 만큼의 a는 무엇이고 양수 k는 뭐냐?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조건 가를 봤더니 hx는 실선질 연속입니다. 연속이면 뭐예요? 모든 점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고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과 일치하면 됩니다. 모든 실수에 그래 내가 0이 되었을 때가 딱 문제가 되어버리네. 그럼 x 절대값이 k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네요. x-k일 때가 있고 x가 k일 때 두 가지입니다. x-k일 때를 먼저 확인해 봤더니 마이너스 k 대입하면 좌변은 제로입니다. 우변에 봤더니 g-k 절대값 마이너스 gk 역시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뭘 발견했습니까? g라는 함수는 k일 때의 함수의 값하고 마이너스 k일 때 함수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하면 선생님 이렇게 넣었을 때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K, 마이너스 K, K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K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X가 K라면은 이것도 제로, 이건 당연히 제로입니다. 그런데 X가 K가 아니라면은 hx라는 함수는 다음같이 표현할 수 있겠네요. 나는 절대값 gx-gk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 부분의 최근의 고난도 경향의 문제입니다. 이거다. 그런데 k가 아닐 때는 이와 같이 되었고 0이 아닌 건 나눠줬어요.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k일 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의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려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 다음같이 바꾸겠습니다. 절대값 gx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저는 다음같이요. 그리고 절대값 x-k인데 여기에 x-k를 넣고요. x-k를 넣고 절대값 기호를 붙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알았어요. x가 k로 가까이 가면 이거 뭐예요? 너 이거 다항함수고 나 다항함수야. k에서 미분계수입니다. 그것의 절대값이요. 그런데 이놈은 잘 보십시오. 우극하는 어떻게 돼요? x가 k보다 크면은 x-k, x1이 됩니다. 좌극하는 어떻게 됩니까? k보다 작다면 그냥 그대로 k는 양수라고 했잖아요. x-k, 이 부분은 좌우극한이 다릅니다. 존재해요. 그런데 전체 극한값이 존재는 내가 얼마나 되면 0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여기서 찾아낸 것이 뭔가 하면은 G'K의 값이 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K와 K에서 G라는 함수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끝났네. 요겁니다. 내가 K이고요. 내가 마이너스 K입니다. 그러면 양쪽 대칭이니까 내가 제로입니다. 따라서 A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A가 1인가요? X축으로 A만큼 평에 이동했기 때문에 내가 제로 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요. 선생님 목표기를 잘못했네요. 내가 제로 되도록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놈이 제로 되도록 가야 되니까 A 값이요. A-A라고 선생님 표기 잘못했습니다. 예. 플러스 A고 이것도 2 플러스 A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고요. 네. 함수 그래프 평행 이동하고 점의 평행 이동은 그 위치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고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니? 간단하게 gx를요 다음까지 표현합시다. x제곱, 그리고 너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왔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1 따라서 x 4승 마이너스 x제곱이고 g 플라임 극점의 x좌표 구하면 돼요. 이놈 미분하였더니 4x 세제곱 마이너스 2x이고 x 빠져나가고 4x제곱 마이너스 2 따라서 k제곱의 값은 얼마? 여기서 나옵니다. k제곱의 값은 2분의 1임을 알았기 때문에 a에다가 20k제곱의 합을 구하면요. 9라고 하는 답을 찾아낼 수 있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실 이거는 2028학년도 예시니까 선행한 친구들은 잘 알겠네요. 핵심 내용이 연속입니다.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져야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x 절대값이 k가 되는 경우 이 두 값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를 대입해서 이와 같은 것을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k가 아닐 때는 x가 k가 아닐, 물론 x가 마이너스 k가 아닐 때도 이렇게 되겠죠. 자, 연속이기 때문에 k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식을 살짝 변형시켰더니 이와 같은 걸 찾았습니다. 따라서 이 식과 이 식을 이용해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임을 알았고요. 그리고 k는 그 제곱의 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함수의 극한과 연속 가볍게 넘겨서 안 됩니다. 미분적분을 학습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학습해야 돼요. 미분을 이용하지 않고 풀려면 좀 뭔가 더 복잡하죠. 식 다 대입하고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미분 적용해서 풀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단원인 미분 단원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예시 문항에서 제가 느낀 것이요, 미분 단원의 문제들이 적분 단원도 마찬가지고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문제들의 어떤 난이도와 비중이 더 높았고 미적분의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이것이 바뀌는 추세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이거는 뭐 제가 안 보여도 되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곱의 미분법으로 바로 미분하면 됩니다. 아니면 전개시켜서 미분해도 되고요. 그래서 미분계수 구해주면요, 바로 얻어지는 값이 마이너스 6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안 보여도 되겠죠? 점 제로 1에서 이 곡선의 건 접선. 도함수 활용해서 반드시 물어보는 것은 접선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극대극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있다면 최대 최소고,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인데 너무 많아요. 이 중에서 핵심적인 거 한 3개 정도만 물어보면 돼요. 그 중에 반드시 물어보는 것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접선입니다. 이건 선생님 다음과 잘하는 거네. 이 함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제로 1에서 접선입니다. 나 제로 1 지나갔어요. 그놈이 A일 때 함수값 11이래요. 그럼 도대체 A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되겠지만은 2020년도 예시 문항들이 과거 문제로 돌아간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거 방식으로 제가 세 줄 풀이하는 식으로 편안하게 해볼게요. 굳이 접선의 방정식 이용하지 않고 접선의 성질, 중건을 갖는다는 걸 이용할 거예요.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한다. t 중건을 갖습니다.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y equal mx, y 절편이 1이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1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가져다 연립해서 대입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7 equal mx 플러스 1. 다시 식을 다듬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mx 그리고 플러스 16 equal 0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뭘 이용하고 있었는지 알았는지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훨씬 편합니다. 쉬운 문제로 나올 때 이렇게 출제됩니다. 접점의 좌표를 t라고 합시다. 중건을 갖습니다. 그런데 2차 한계수가 제로니까 요점의 좌표 x좌표는 마이너스 2t입니다. 그러면 세 근의 곱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인데 그놈이 얼마? 마이너스 16. 따라서 접점의 x좌표는 2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선생님 다 해결됐습니다. 이놈의 x좌표가 2입니다. 2를 대입해서 이 식의 값을 구해봅니다. 이 식의 값을 구해봤더니 2일 때 값이 얼마인가 넣어볼게요. 8 마이너스 4 플러스 17 5 얼마요? 13인 다시요. 이 넣었더니 4에다가 17에서 2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10이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10이요. 끝났습니다. 1만큼, A만큼 갔을 때 10만큼 따라서 A의 값은 1인 것을 바로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방정식에 접했다면 중건을 갖는다는 걸 이용해서 3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풀이도 간단하고 계산량도 줄어들고 훨씬 편하고 간편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어차피 미적분이라서 좀 계산량은 좀 있습니다. 역시 도함수 활용으로, 제가 도함수 활용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접선, 극대극소, 최대 최소, 속도 가속도인데 최대 최소는 다른 데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게 접선, 극대극소, 속도 가속도입니다. 그 중에 사실은 이 문제 어렵지 않은데 항상 배점이 높습니다. 자, 25번 볼까요? 자, 이 함수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이다. 극소값은 5다. 그러면 F3의 값이 얼마예요? A, B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저 3차 함수 그래프는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2에서 극대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 미분계수 제로입니다. 극소는요, x가 얼마일 땐가 이걸 찾아내고 이때 함수값이 5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미분계제로 되는 데서 함수가 그래요. 그러면 fx 완성이 되겠네. 제가 풀이 안 해줘도 되겠나요? 예,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2ax인데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제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a 값이 바로 구해집니다. 예, 3 나옵니다. 그 다음은 3 넣었더니 얻어지는 것이 3x에다가 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이놈은 x가 제로일 때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끝났네. 제로일 때 함수값이 5니까는 b의 값은 5. 자, 그 다음은 fx 완성이 됐으니까는 f3의 값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몫으로 놔도 되겠죠. 예, 59가 나올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극대역서 이렇게 물어보겠다는 거. 자, 그 다음 이것도요. 수직선을 움직이는 두 점 PQ가 시각 T에서 위치가 아까 이와 같다. 위치. 그럼 P의 속도는 위치 미분하면 되겠네. Q 속도의 5배가 되는 시각에서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냥 선생님 바로 미분하면 되겠네요. 그래. V1 구하면은 P의 속도 구하면 3T 제곱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V2 구하면요. V2를 구하면은 그냥 바로 6입니다. V2가. 그런데 이것의 5배니까 오케이. T가 바로 얼마인지 구해졌네. 예, T가 얼마? 예, 3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이때 가속도 물었으니까 또 미분하면 되겠네. A1이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6T가 되었고 3 가져다 대입했더니 얼마? 예, 18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속도, 가속도 이렇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예, 달라진 최근의 경향과도 일치합니다. 2028학년도 예시문항에서 봤다시피 미적분에서 함수 극한과 연속을 좀 어렵게 출제하겠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뜻이고 미분단은 이렇게 기본적인 도함수 활용을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적분단어는 또 어떤 문제들인가 한번 볼까요? 8번. 당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것을 만족한다. 여기에서 이까지 fx 정적분의 계산을 그냥 물어봤습니다. 이놈 전개시키면 바로 되네. 전개시켰더니 x 4승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기 때문에 6 없어지고 x 하나 나눠버리면 fx는 바로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이고 이제 정적분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이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한 정적분 계산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예시문항 23번을 보면은 이것도 뭐 기본적인 문제죠. 당함수 fx에 대하여 단답형의 첫 번째 제일 약한 문제입니다. 도함수 a와 같더라. 이일다함수 이거 뭐예요? 부정적분입니다. f'x가 이와 같기 때문에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인데 2일 때 함수의 값이 5가 되도록 적분상수를 정해주면 되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값 바로 해결되죠. 적분상수 구해주면 아마 5가 나올 것이고 구하고자 하는 f4의 값은요 53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최근의 경향하고도 같은 정적분의 활용, 넓이. 정적분의 활용에서는 이 넓이. 도함수 활용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접선, 극대역소, 속도, 가속도. 이 넓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수 fx가 이와 같은 3차 함수다. x 이퀄 제로에서 x축에 접했고 마이너스 1에서 x축과 또 만났습니다. 원점 5와 P라는 점이 있는데 P점은 x좌표가 2입니다. 그럼 2를 대입해서 F2의 값을 구했더니 6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OP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 equal 3x입니다. 그리고 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을 Q라고 했습니다. 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라고요? x절편은 바로 구해졌네. x절편은 2제로, 오라 2제로, 26, 그 같은 x좌표네. 자, Q점의 좌표는 두 개 연립해서 나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생략하면은 그래서 Q점의 좌표를 구해주면은 7분의 2, 7분의 6이 나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차례대로 읽으면서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x가 만난 점을 이미 구했고, 이때 y fx와 이 직선 그리고 선분 PQ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A. 그 다음에 y fx와 이 직선 그리고 x축 이거 아래쪽이요. 이 곡선과 이거 밑 OR이 x 그것도 여기 접해서 이렇게 x 위쪽으로 나왔다는 걸 보여주면 B예요. 그때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아마 친구들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나치게 이 문제 계산하는 지금 A를 구하려고 L을 쓸 겁니다. 아마. 또 B를 구하려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A-B라고 하였죠. 등식의 성질에서 같은 것을 더하고 빼도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C라고 해봅시다. A 플러스 C에다가 B 플러스 C를 빼도 그럼 눈치챘습니까? 예, 선생님. A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3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x 플러스 1 dx 나를 계산하면 되고요. B 플러스 C라고 하면 이 삼각형 넓이를 하면 되니까 적분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밑변 길이 2이고 높이가 7분의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분의 6 오케이 되었어요. 자, 이 정적분 계산은 여러분 몫으로 놔도 되겠죠? 꼭 계산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였더니 얻어지는 답이 21분의 38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과거 형식이라고 그냥 넓이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기본적인 3점 약한 문제죠. 4점짜리로 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A-B를 이렇게 고친 거예요. 이 정도면 그다지 크게 어렵거나 까다로운 건 아니네. 자, 그 다음 또 2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정적분의 성질과 응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정적분의 성질이라고 하면 적분 구간 위아래를 바꾼 것이나 구간을 토막내 적분하는 거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고, 절대값을 정적분하게 되면 넓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차례들 볼까?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이고 F 알파, F 베타, F 감마의 값이 제로이고 알파, 베타, 감마는 이와 같다. 그런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전체 집합에서 정의되는 함수 gx는 그냥 f를 0에서 x까지 정적분한 값이요. hx는 절대값을 적분했기 때문에 나는 넓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적분의 윗끝이 x이기 때문에 미적분의 기본관계에서 g'x가 fx와 같다는 것도 하나 알 수 있고, 그때 gx는 극대값이 0이고 g 베타, 0에서 베타까지 fx, x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8이고 이때 넓이는 24다. 그러면 g 알파 마이너스 g 감마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볼까요? 이 예시 문항들이 다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fx 그래프 그렸어요. 알파에서 만났고요. 베타에서 만났고요. 감마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 미분해주면은 g 프라임 x가 fx하고 같기 때문에 이 fx, 그러면 알파에서 마이너스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감소했다 증가. 예, gx 그래프 이와 같은 꼴이니까 베타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 베타에서 극대값이니까 g 베타의 값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건 뭐예요?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없었어요. 그런데 h 베타가 8이니까 넓이가 4. 나도 넓이 4라는 거. 자, 그런데 h 감마가 24니까 요 세 영역의 넓이의 합이 24니까 16입니다. 끝났죠? 따라서 g 알파의 값이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g 감마의 값이라면은 여기까지 이미 제로였고 마이너스 16.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놈에다 나를 빼주면 되고 12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물어본 것이
절대 계산 복잡하지 않았죠. 정적분의 의미와 뜻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 이와 같은 식으로 출제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자, 미적분 원교과에서 여러분이 어떤 단원, 어떤 내용의 원리 개념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해야 되는지 잘 보여준 아주 좋은 예시 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